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S랑 모델 X 생산 라인을 싹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을 위해서 럭셔리 자동차 라인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휴머노이드 좋은데 이거 그냥 뭐 테스트 정도 아니야? 언제 대량 생산이 되겠어? 본격적인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3년, 5년 후일 것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마저도 사실 이게 언제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델 S, 모델 X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모델 X 걸링도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양산에 대해서 진심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 돈으로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인을 드러냈어요. 바로 생산해야 되죠. 올해부터 양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 군단이 수만 대씩 공장에서 기어 나와서 이 친구들이 다시 기가팩토리에 들어가서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의 단가를 인하시키는 그런 기술적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원년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가 1세대, 2세대, 3세대 벌써 3세대입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처음에는 뭐 뒤에서 조종 안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뭐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것도 사실 커피에다가 뭐 따라주고 뭐 콜라 따라주고 서빙 해주는데 얘가 진짜 로봇이야 그냥 엑스포 박람회에 가면 있을 만한 그런 진짜 좀 딱딱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옵티머스 3세대는요 인간의 손을 거의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11개에서 24개로 진화한 손의 관절. 그래서 셔츠 단추를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채워야 되는데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는 1cm 미만의 오차를 이게 만듭니다. 그만큼 인간 수준의 섬세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드웨어의 성장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되게 극한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인간의 섬세함은 정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가 똑똑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휴머노이드 특화되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훨씬 쉬울 거예요. 지난 5년, 10년 동안 수많은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줬죠. 휴머노이드의 학습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누가 합세를 합니까? 바로 스페이스X와 합병을 얼마 전에 한 xAI. 그록이 있죠. 그록을 여러분들은 막 내가 소비자로서 쓰는 거야. 그냥 나의 리서치를 도와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그록이 똑똑해진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휴머노이드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으로 피지컬한 세상에 가장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선 분명히 미국이라는 이 자유 서방 세계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1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있죠. 중국이라는 세상이 있죠. 중국이라는 세상에서는 이미 작년에 로봇 전시회에 한 200, 300개의 로봇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니트리 말고도 정말 많은 로봇 브랜드들이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기계적인 측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그리고 단가 싸움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중국의 여러 브랜드들의 이 경쟁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만 좋아서는 휴머노이드가 제대로 작동 안 된다. 반도 안 된다. 절반보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고 이 피지컬 AI에 대한 학습이고 이 학습은 거대 언어 모델과 그리고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상에 대한 처리, 이미지 인식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록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생성 너무 잘 됩니다. 챗GPT, 제미나이 못지않게 그록이 영상과 이미지 생성을 너무 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능 그대로가 휴머노이드한테 탑재된다. 그러면
무서운 일이 발생하겠죠.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마 중국이 뭐 4분의 1 정도 가격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몇만 불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거의 몇천 불 수준이 될 수 있는데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제공해 주는 거는 휴머노이드 한 대 한 대보다도 이 수백 대 수천 대와 기가팩토리의 전체 무인 자동화된 해당 영역별의 기가팩토리를 아예 턴키 방식으로 대형 제조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미래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은 기가팩토리를 우리가 제품으로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는 3년 안에 충분히 이 기가팩토리라는 것이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핸드폰 제조회사나 가전제품 제조회사에게 우리의 기가팩토리를 통으로 구매하시면 휴머노이드 2000대와 기가팩토리 전체 설계를 우리가 맡아서 해줍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 우리가 알아서 해줍니다. 마치 그 발전소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제네럴 일렉트로닉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테슬라가 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를 한 대 한 대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휴머노이드의 군집 운영이나 그리고 팩토리를 하나의 로봇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팩토리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만큼 어드밴스 돼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과 데이터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지금 기가팩토리에 보더라도 뭐 몇백 킬로 넘는 어떤 셰시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로봇은 전통의 오토메이션, 전통의 로봇의 생태계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도 필요한 건 이런 고중량 업무나 기존의 어떤 리프트나 크레인이나 지게차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은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고 사람이 기존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은 그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사람 대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휴머노이드고, 왜 앞으로 계속 휴머노이드 거 같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기계만 있고 인간이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되니까 인간과 가장 닮은 기계가 인간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휴머노이드만 존재하진 않고 휴머노이드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적인 로봇도 존재하는데 휴머노이드의 대수가 훨씬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 명의 조력자보다는 5명이 편하겠죠. 애도 봐주고 양로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봐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정원도 가꾸고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들을 그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원관리 로봇, 서빙 로봇, 이거 언제 다 만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딱 만들면 이걸로 모든 다양한 임무는 소프트웨어가 지시를 줄 거야 라고 하면 가장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용적인 로봇이라는 측면에서 휴머노이드는 가장 개체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인구의 5배, 10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가정용 로봇 하는 회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각 영역별로 조금씩 특화되어 있는 유니콘 회사들이 별도로 있고,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뭡니까? 또 극강의 가성비, 항상 미래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돈을 벌잖아요. 현금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래야 기업 가치가 빨리 올라가고 본인이 부자가 되니까. 그래야 화성갈 이제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티머스의 이 양산 대중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올해는 일단 기가팩토리 안에서 POC라고 하죠. 실전 훈련용 기체를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하반에 가면 이제 생산 라인을 휴머노이드에 맞게 좀 개조를 해놓고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양산을 일부분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일반 소비자 향으로 휴머노이드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가 필요한데 옵티머스를 수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주문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는 지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휴머노이드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완전 본격화되는 양산의 어떤 경쟁은 27년부터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단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소재, 부품, 장비의 전통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힘은 첨단 제조의 그 꼼꼼함, 오차 없음. 우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반도체도 왜 잘하냐? 우리가 ASML 장비를 직접 만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장비를 세계에서 제일 잘 돌려요. 보시면 TSMC 어디 있습니까? 대만. 입시 지옥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입시 지옥인 나라들이 꼼꼼하더라, 수율이 좋더라 이런 건데, 로봇 분야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오차가 없는 게 중요해요.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붙여야 되는데 이걸 못 넣어요. 안 되잖아요. 이 오차 범위를 0.1, 0.01cm로 줄여나가는 그 미세 정밀 조작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올린 그 역량,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쌓아올린 역량,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것도 너무 잘한 것이고, 신의 한 수라서 그 인수한 단가에 지금 수십 배의 기업 가치가 됐으니까 검증이 된 거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다수의 로봇 회사들도 대부분 핵심적인 역량을 보라고 소재, 부품 이쪽 분야에서 매우 큰 역량을 갖고 있고요. 미세 조정, 뭐 액추에이터나 그런 모터를 어떻게 미세하게 정밀하게 감속기를 조작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계속 얼마나 부드럽게 동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창업가들, 기업이 미국하고 중국이 성장하더라도 우리가 휴머노이드의 온전한 플랫폼을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전쟁 속에 필요한 군수품,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 못 하시는데 1인당 산업용 로봇 침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당 로봇 대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죠. 수년 동안 그랬어요.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중국이고요. 근데 인당 산업용 로봇 침투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로봇 강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그 로봇 분야를 더 육성 지원하고 많은 창업가들도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들도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휴머노이드 양산이 미국, 중국에서 더 본격화되고 하면은 이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플랫폼을 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변환을 잘 활용을 해서 기존의 우리의 첨단 군수, 첨단 조선, 첨단 반도체 이런 산업에 로봇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겠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 로봇 산업도 피지컬 AI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바디, 이 로봇의 몸이 보이니까 야, 이게 육체가 중요하구나, 저 멋있다, 잘 움직이네 이러는데, 사실 얘는 도울 뿐 얘가 한 30%라고 하면 70%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보는 챗GPT나 이런 거대 언어 모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얘는 물리적 공간, 여기 탁자가 있다, 여긴 노트북이 있다, 여긴 조명이 있다, 여긴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의 동작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사람에게 위협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정교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AI의 영역인 거예요. 이걸 작년, 재작년 계속 엔비디아 젠슨 황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피지컬 AI 하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러는데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고, 이걸 빨리 기민하게 여기에 반응을 해주셔야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첨단 제조의 강국으로서의 포지션이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 기회를 못 잡고 이거를 준비를 안 되면 이게 그대로 위기가 됩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과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 뒷단에선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로 제조 현장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람이 구글 서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제조 현장의 하나의 아주 주요한 행위자로서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을 배치를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의 통념을 완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란티어가 산업 분야의 챗GPT의 순간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가 상승한 걸 보면요, 챗GPT 서비스 본격화된 다음에 올랐어요. 정말 이거는 챗GPT가 없었으면 팔란티어는 망할 뻔한 거죠. 지난 10수년간
군사적으로 그리고 전쟁이나 전투 현장과 그리고 제조 현장에 데이터를 융합을 해놓고 온톨로지라는 데이터의 맥락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게 AI 시대가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나고 있었어요. 챗GPT가 나왔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현장의 데이터, 공장의 데이터들이 이제는 활용도가 10배, 100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 지금 녹화일 기준 어제 팔란티어 실적 발표됐는데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의 PC, 우리의 스마트폰을 너무 좁아요. 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제조 현장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조 현장 기어 들어가서 사람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휴머노이드 머릿속으로 얘가 들어가서 20년 경험 있는 작업반장님, 부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승계받아서 그 역할을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20년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인당 생산성이 4배, 6배, 10배 올라가서 우리가 GDP 세계 3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한다? 미국이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회와 위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그 제조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를 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빠르게 사람의 일자리를 잠식해 나가는 분야가 컴퓨터공학, 코딩 분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의 현장에 뭐 기름때 묻는 뭐 그런 현장에 일을 하는 거는 거기까지 미세 정밀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공장의 관리직, 공장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 AI가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벤치를 돌리고 나사를 돌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이걸 들춰보고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은 아직 휴머노이드가 그런 정밀한 작업을 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근데 한 5년, 10년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은 AI 로봇이 할 겁니다. 이건 모두가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장 노동자뿐 아니에요. 사실 현장 노동자분들이 가장 안전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분들이 컴공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두 번째가 사무직이고 그 다음이 현장 노동자세요. 사실 가장 안전한 게 스포츠, 뭐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분들은 안전하죠. 더 이런 도파민에 사람들은 중독될 거라.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7, 80%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인구가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수십 년 만에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1840년도에 농부분한테 그 농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진짜 10분의 1 토막, 아니 한 20분의 1 토막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예, 그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거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줄어들 것 같다. 현장 노동자분들의 일자리는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또 이 또한 줄어들 것 같다. 그런데 뭔가 맛과 멋과 아름다움과 공감과 인간 사이의 어떤 소통을 만들어주고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연봉 10억짜리 그 AI 위에 군림하는 사람 한 명을 모셔오고 그 수십 명을 이제 해고를 하고 그러다가 이게 극화돼가지고 이제 한 명 모셔오는데 1,000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0명을 자르고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은. 네. 대한민국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AI 위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AI 밑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AI의 현재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템포를 맞춰서 호흡하면서 뛰어야겠죠. 그러려면 머니인사이드를 보면서 이런 영상 열심히 봐야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공부해야 돼요. 정말 일주일에 벌어지는 변화가 과거에 6달, 한 달의 변화랑 유사합니다. 초지능은 왔어요. 지금 싱귤러리티가 왔어요. 올해는 온전히 우리가 초지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느끼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으면 이미 위험한 포지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봇세, 인공지능 세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유럽에서는 지금 이미 진지하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빅테크 이제 파운더들 수백조 자산가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선 좀 이런 부분들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3년, 5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로봇과 인공지능한테 간다고 하면 이런 그 특정화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좀 엄청난 혁신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에 보면 파괴적인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중화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런 특화되어 있는 세금을 통해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로 인한 보편소득, 기본소득을 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아니라 공감과 어떤 예술적 창작.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정말 풍요로울 때 문화도 이렇게 꼽혀놨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침략한 곳에서 로마의 그 도로를 타고 막 자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로마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럼 뭘 하냐? 예술을 하죠. 그리고 문화를 꽃피우죠. 그리고 막 서로 토론도 하고 철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이렇게 융성했는데 중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전국 이후에 당나라 이렇게 어떤 문화가 엄청 발현을 했을 때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후에 예술과 철학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려면 기본소득과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특수한 세금 제도를 미리미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 가서 미국 만든 다음 따라가지 뭐 이렇게 되면 늦고요. 예.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와 소득 구조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질 텐데 그럼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